경제 무역 대국 상위 10개 국가에서는 예. 한국이 가장 지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예. 지금의 수준과 미국 분위기로 보면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지금이 상승기라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어떤 완충작용을 하겠지만 지금이 주택 가격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보면 굉장히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는 무섭고 굉장히 큰 압력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오늘은 저희가 좀 약간 좀 빨간색으로 좀 긴급 진단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이제 그 연초부터 사실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또 전격적으로 0.25%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연초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고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부터 이제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다시 확대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제 또 논란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과연 버블이 붕괴될 거냐? 뭐 1월 14일 날 네. 기준금리 1.25%로 올렸습니다. 0.25%. 자, 이게 두 차례 연속하고 이제 세 차례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돌아간 겁니다. 예.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영국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금리 저금리 정책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집값을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 8월, 예. 11월, 1월 세 차례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원래 뭐 찔끔찔끔 올려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생각보다 착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1월 달에 우리가 예정됐다고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상대로 설문을 했더니 동결이 57%였고 예. 인상이 43%. 왜 그랬느냐? 코로나. 예. 코로나가 다시 번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쉽게 금리 못 올릴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증권가에서 보면 금통위가 예상보다 네. 매파적이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 예.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런 데 금리 많이 올렸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경제 무역 대국 상위 10개 국가에서는 예. 한국이 가장 지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야 이게 좀 다르다. 보시면 지금 한국은행이 3번 올렸잖아요. 예. 근데 미국 뭐 영국이 한 번 올렸어요. 예. 그다음에 스위스도 안 올렸어요. 호주도 안 올렸어. 호주도 집값 커서 난리지만 안 올렸어요. 네. 캐나다 안 올렸고 일본은행도 안 올렸어요. 지금 유일하게 올린 게 여기 보면 주요 국가 중에 러시아, 브라질 정도가 올렸고 그다음에 중국은 오히려 작년 20일 연말에 내렸어요. 예. 인도도 역시 내렸어요. 너무 이제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예. 다시 이제 이 경제가 좀 더 위기다 이래서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뭐 우리가 알만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올해 작년 말에 이제 예상하기로 올해 올 연말에 1.5% 뭐 높아야 1.75% 기준금리 올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말에 2%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예요. 예. 하는 총재 이주열 하는 총재 기준금리 1.5%도 긴축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긴축이라고 하면 적어도 2%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서 영국의 경제 전망 기관 캐피탈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은 2% 연말에 2%까지 오를 거다라는 예. 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말씀하십시오. 김경민 서울대 교수. 예. 이 양반이 작년에 전망했을 때 1.5% 정도 하다 1.5% 높아야 1.75% 정도가 예. 오르면 서울 집값 뭐 17% 뭐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양반도 생각했던 게 1.75 많아야 1.75%라고 했었는데 보통은 한 1.5%.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2%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여전히 뭐 있어요. 금리 올린다고 아파트값 주춤하는 일이 절대 없다. 예. 빠숑 김학렬 집값 폭락 아니다. 지금은 폭등을 걱정할 때다. 예. 뭐 이런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면 이거 좀
부동산 시장의 조짐이 부동산 시장을 훨씬 더 빨리 냉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문정부 1차 급등 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 그때 한 3.29 서구 3.29 서울 18% 근데 2차 대폭등 2019년 7월에서 2021년 8월 이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 기간이에요.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던 기간이에요. 그때 전국에 25% 서울 30% 이러면서 뭐냐면 금리 변수가 굉장히 큰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화폐 가치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야? 자,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인데 이것도 보면 역시 우리가 한번 올랐다가 예. 금리가 내린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우리 올해 집값이 강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이 뭐냐 하면 예. 금리와 집값은 주로 반비례하지만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금리 인상기에 집값 오른 바 있다. 예. 집값 폭락까지는 어렵지만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또 뭐냐면 2004년, 2006년 사이에 미국 기준금리가 1에서 5.25%가 5배 급등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25에서 4.25%로 올랐지만 서울 집값 19% 전국 11% 올라서 예. 금리 올라도 집값은 오른다. 예.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금리 인상 무용론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글쎄요. 지표를 한번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가격을 예. 2006년으로 끊어버렸어요. 근데 강남구 볼까요? 당시에 2006년 후반기부터 집값 변동률이 확 꺾였어요. 예. 그러다가 2007년에 와서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했어요. 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는 얘기를 하시냐면 아까 이게 금리 무용론 주장하시는 분이 집값 떨어지기 직전 상황을 놓고 집값 많이 올랐다 금리. 근데 뭐냐면 금리의 효과라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다음에 이미 2007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놓고 2006년까지만 통계를 놓고 금리 영향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리라는 게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에 따라서 혹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당장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시간을 두고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툭 잘라가지고 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서울 집값 보시면 서울 아까 2006년 집값 올랐다. 예. 2006년까지는 좀 올랐어요. 실제로. 실제로 올랐지만 2006년도 후반기 가면 거의 상승률이 2005년까지 크게 오르다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약간 올랐지만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2007년부터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그러면 자 2006년까지 오르는데 2007년은 그러면 금리하고 아무 영향이 없느냐? 아니죠. 금리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셨겠지만 강남에는 이미 2006년이 고점이었어요. 예. 그 이미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작년부터 금리 오르면서 지금 주택담보금리이 벌써 4%대에서 지금 5% 후반. 예. 이게 지금 이제 신용대출도 3.78%에서 4.73%. 그러다가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기준금리 올리면 이제 주담대도 약 6%, 예. 신용대출도 연 5%다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뭐 아주 지금 집값 상승세가 강할 때는 금리 인상이 별 영향을 못 기대 심리가 강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미 기대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영향을 저는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물가, 주택가격에 대한 제동으로서의 금리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까지 사실은 집값 상승을 한국은행이 뭐 방치했던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게 이제 한국은 이제 금리 오르면서 대출 총량 규제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그 DSR 예.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약간 상황이 예상보다 다르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미국 금리가 올 하반기 내년 정도부터 금리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3월부터 금리를 올려서 4번 오른다고 그러니까 3번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다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 미국 금리 4차례 인상한다. 예.
그래서 원래는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기를 3월, 6월, 9월 이렇게 세 차례 예상했는데 최근 그 분위기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12월도 인상할 수 있다. 네 차례면 보통 한 1% 오르는 거예요. 0.25%가 보통 올리니까. 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물가 상승이 전월 동기 대비 7%가 올랐어요. 이게 예. 1982년 6월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예. 미국도 이거 연준도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JP 모간의 다이먼 CEO가 올해 연준 금리 7회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2%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몇 %까지 가느냐? 적어도 2.5 이상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미국 빨리 긴축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3, 4% 긴축하면 올해 한국 금리를 네 차례 인상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2%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이제 올해 집값 상승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찔끔찔끔 금리 인상 집값에 영향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의 수준과 미국 분위기로 보면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바뀐 상황에 맞춰서 시장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데 예. 그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준다는 건 뭐냐면 좀 이렇게 천천히 준다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미국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2006년 아까 보면 미국도 별로 뭐 금리 올랐지만 집값 안 올랐다 하는데 이때 보면 요 상황 동안엔 집값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예. 결국 그 다음 해쯤 돼서 집값이 폭락해서 이게 리먼 쇼크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본도 보면 금리 오를 때 집값 올랐어요. 오른 결과 어떻게 됐냐? 한꺼번에 붕괴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리의 눈사태 효과론. 그렇죠. 예. 처음에 조금씩 올릴 때 잘 몰라요. 아이고 이게 가랑비에 빚었는다고 어느 순간에 되면 흠뻑 젖어가지고 확 그 눈사태 나듯이 예. 확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반드시 이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 조심하자는 거예요. 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어떤 주택 영향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면 평균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게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럼 한국에서 우리 지금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금리 올라도 집값 오른다라고 희낙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특수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연구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금리 인상이 효과 별로 없다. 예. 하지만 하락기에 금리 인상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 한국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주택가격 상승기로 볼 거냐 조정기로 볼 거냐 아니면 이미 하락기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지금이 상승기라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어떤 완충작용을 하겠지만 지금이 주택가격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보면 굉장히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는 무섭고 굉장히 큰 압력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1월 이미 주택 실거래가가 이미 정점을 친 것 같다. 이런 게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택 통계를 보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야 그게 정점이었는지 혹은 이렇게 약간 꼬부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지 그게 확인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예. 뭔가 변화의 조짐 작년 상반기 9월 10월까지의 어떤 뭔가 막 치솟던 그거하고는 다른 시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겠지만 버블 붕괴는 뭐냐면 급격한 금리 인상 플러스 공급 폭탄. 이럴 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버블 붕괴했어요. 근데 예. 한국은 보면 금리 인상 플러스 완만한 공급 회복이기 때문에 버블 붕괴까지는 가지 않고 예. 가격이 뭐 조정 국면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뭐 아무래도 사실 뭐 공급은 지금 뭐 단기간에 이렇게 확 늘어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 폭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좀 이걸 상황이 우리가 어려워진다. 예, 어떻게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무슨 버블이 당장 집값이 폭등한다 예. 이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금리가 이 정도 이 속도로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금리 찔끔찔끔 올라서 집값에 무슨 영향이 있어?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얼러트하고 경계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저희 땅짓고가 연초에 이제 뭐 이 다른 전문가분들 네. 얘기도 좀 들어봤지만 결국에는 뭔가 이제 좀 다주택이나 뭐 이런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이야 물론 뭐 내 집 한 채 사는 거라서 사실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느냐 또 이것도 네, 그렇죠. 다른 문제일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됐건 공격적 투자 내지는 공격적 매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러니까 조심해야 지금은 된다. 어쨌든 약간의 예. 변곡점이 와 있다는 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뭐 저희가 이 봉다방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표상으로는 저희의 지표는 작년 9월에 이미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고점을 찍었다라는 찍었다. 게 이제 예, 저희의 예, 이제 저거였고 근데 이제 통계상으로 오늘 보준 거는 이제 한 11월 정도에 이제 약간 이제 고점을 예. 좀 찍은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든 지표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조정 네, 그 작년 상반기하고는 예.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그게 8월에 대출 제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예. 이런 게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그 효과가 당시에는 별거 아니다. 뭐 왜냐면 찔끔찔끔이었고 예. 야 뭐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장에 신호가 온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금리 인상에는 누적적인 효과가 큽니다, 진짜. 이게 맷집이 가볍게 이게 그 이 잽을 몇 차례 맞다가 보면 이게 잽에 무너지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은 이 잽 스트레이트에 맞아가지고 KO 당하는 이 네. 복싱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